네, 안녕하십니까. 호켓TV 허영범입니다. 어제 네. 이제 FA 21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KBO에서 이제 21명의 선수들 FA 허가를 내줬고, 네. 그 21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한 명 한 명 짚어보면서 어떤 선수들이 롯데에 좀 필요한 선수들이고 어떤 선수들이 롯데에 올 수 있는 선수들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수와 투수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내야수와 외야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이슈예요. 네, 포수 뭐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예상대로 이재원 선수는 일단은 FA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양의지, 유강남, 박세혁, 박동원 선수 이 4명의 선수가 지금 FA 신청을 했는데 박동원 선수는 이제 원구단과의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FA 시장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기아에서 어떤 큰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글쎄요, 저는 뭐 한 60억 선이 되지 않을까. 아, 기아에서요? 네, 기아에서 그 정도로 큰 돈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박동원 것 같은데. 선수한테. 그렇죠. 또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되는 게 하나의 최재훈 선수가 56억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으려고 할 거예요. 아, 최재훈 선수가 그렇죠. 예, 그 선수가 이제 기준이 될 건데요. 아무래도 뭐 제 예상입니다만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65 이상을 기아에서 베팅하지 않았을까. 근데 박동원 선수가 나왔다는 건 그 이상을 생각하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약간 돌아가는 분위기를 위원님께서도 이제 전해 들으신 게 좀 있을 텐데 우리 팬분들에게 좀 그러니까 이제 박동원 선수가 가장 지금 유력한 상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유강남 선수도 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양의지 선수가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고 또 이 선수들의 그 가격 차이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의지 선수가 지금 갈 수 있는 팀 가장 유력한 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LG하고 두산을 보고 있는데요. 네. 뭐 SSG도 뭐 참가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셀러리 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 가지 않을까. 지금 SSG가 연봉은 가장 많죠. 아, 가장 많죠. 1위죠. 네. 뭐 롯데 거의 2배니까요. 네, 가장 많다고 봐야 되고, 물론 뭐 그 제재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영입을 하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큰 모험을 안 하거든요. 근데 SSG가 항상 우리 같은 범인들의 어떤 그 예상을 뛰어넘어요. 여태까지 그랬어요. 네. 항상 뛰어넘어요. 그리고 지금 우승하고 나서 뭐 저희도 예상했지만은 세일 이제 막 한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SG의 행보를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했어요. 다른 팀을 예측을 못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SSG는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 선수들을 단연 계약을 미리 했거든요. 그 선수들이 다 FA로 나오게 되면 팀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연 계약을 먼저 해준 건데, 물론 삼성도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팀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일, 이런 일도 SSG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뭐 양원시 데리고 와서 벌금 내고 우리가 진짜 KBO 리그 그냥 몇 년 동안 왕조를 아예 그냥 씹어 먹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우리의 이미지도 계속 상승시키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스포츠 구단으로까지 사실은 또 확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제재금이라는 게 이제 그 양의지 선수는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러리캡에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한 50억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한테는 뭐 1억, 2억, 1,000만 원,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기업하시는 큰 손들은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설프게 이상한 데다가 광고비 그렇죠. 쓸 바에야 뭐 내가 좋아하는 야구, 좋아하는 선수 데리고 와서 내가 벌금 때리고 벌금 때리면 벌금 내고 차라리 그걸로 계속 이제 이미지를 쌓아 나가겠다. 사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SSG의 행보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양현시 선수가 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SSG가 우승을 했고 우승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LG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코리안 시리즈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감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또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예상을 하셨어요. 한 LG가, 시즌에 LG 감독 중에서 최다승을 한 감독을
잘라내고 새로운 감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구단에서 감독에게 이제 선물을 한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구단은 신인 감독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산의 지금 뭐 이승엽 감독이나 LG의 연경혁 감독이 아마 구단의 요청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뭐 두 팀은 그래도 주전 포수가 있는 팀인데 박세혁과 유강남이라는 좋은 포수가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포수가 필요하다고 공건연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LG보다는 아마 이수혁 감독이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두산 쪽으로 더 비중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박세혁, 유강남을 비교한다 그러면 성적으로 봐서는 유강남 선수가 훨씬 앞서거든요. 앞서기 때문에 물론 모든 포수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박세혁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한 건 박세혁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갖지 않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 이제 롯데라는 팀에서 그렇죠. 주루 플레이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고.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홈런 20개 정도는 칠 수 있는 장타력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핸디캡이라는 건 이제 부상이라는 핸디캡이 좀 있고.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항상 이제 풀타임이 가능한가? 여기에 조금 의문부호가 있어요. 여태까지 그 모든 팀에서 있을 때 보면 풀타임을 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타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고 또 데리고 온다 그러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있지만 잠실구장에서의 타율보다 이 사직구장에 오면 타율은 더 높아지고 장타력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도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지만 이 두 선수가 갖지 않는 또 장점을 박세웅 선수가 갖고 있는 건 주루 플레이라든지 팀 배팅. 팀 배팅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세 선수 중에서는 가장 그러네요. 예. 뛰어난 선수가 박세혁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동안 롯데가 성적이 안 좋은 게 모든 선수들이 진루타라든지 팀 배팅을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세혁 선수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떤 선수가 와도 보탬은 되고 도움은 될 겁니다만 일단 어떤 선수가 오든 간에 뚜껑은 열어봐야죠. 그리고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양의지가 온다고 해서 롯데가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양의지가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FA를 잡는 건데 그건 뭐 결과는 1년 후에 봐야 됩니다. 양의지 선수 이제 두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 야구인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두산 구단이 사실 좀 자금적으로 원활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네. 거기 근데 단장님이 위원님 친구분 아니죠? 그렇죠. 이제 롯데 출신이고 네. 김태룡 단장이 롯데 출신이고 이제 김태룡 단장이 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금액적으로는 그렇죠. 금액적으로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결정권을 단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산은. 그 윗선에서 갖고 있지. 아 팀마다 다 다른가요? 다르죠. 그 야구인이 단장이 된다 해서 그 단장의 얘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결정권은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산도 자금량이 좀 뭐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모릅니다. 이 큰 기업이라는 건요. 1,000만 원 쓰는 거나 1억 뭐 10억 쓰는 거 이거 그렇게 두려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승엽 선수를 이제 감독이 됐지만 이승엽 감독을 영입을 했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두산이 갖고 있던 이미지 김태형 감독이 계속 이제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면서 몇 년 잘했잖아요. 네. 우승도 하고 그걸 이어가겠다. 그 전통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모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야구단을 매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SK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SSG를 넘겼어요. 네. 큰 돈을 받고 이제 넘겼는데 넘기더라도 팀이 좋은 상태에서 넘겨야지 팀이 성적이 안 좋고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넘기게 되면 그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저희의 생각으로 그건 예상을 벗어나야 하면 안 되네요.
네. 그건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뭐 SSG, 두산, LG 뭐 이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세 팀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양의지 선수가 이제 또 광주 출신이잖아요. 예, 그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내가 꼭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면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네. 그거 뭐 선수의 의지니까 양의지 의지 하여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선수가 생각하는 건 돈도 돈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그 팀에 가서 그 팀이 성적이 좋아지고 내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꼴찌 하는 팀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약한 팀들 이런 팀들에게는 뭐 양의지가 암만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이게 생활하는 거하고 지방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산 창원도 큰 도시지만 마산 창원에서 수년간 있었던 양의지가 제가 볼 때는 서울 쪽으로 가지 않을까. LC에서도 큰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롯데가 만약에 잡게 된다면 어떤 선수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제 이거를 여쭤보는. 사실은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서튼 감독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 내년에 어떤 작전을 필 거고 우리 팀은 어떤 색깔을 내면서 시합을 할 거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롯데는 단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서튼 감독보다는 단장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단장뿐만 아니고 그 외에 이 코치들이나 구단 직원들이 이제 협의해서 생각을 했을 텐데 장타력을 본다 그러면 장타력이나 공격력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박동원 선수를 데리고 올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포수라는 부분이 가장 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보완을 하고 수비나 뭐 수비나 돌배합이라든지 공격이나 예. 여러 가지를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유광남 선수도 나이가 가장 어리고 큰 경험도 있고 또 주전 포수로서 130경기 이상 나가는 그런 그 꾸준함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도 지금 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박세웅 선수 자꾸 얘기했는데 박세웅 선수는 사실은 롯데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박세웅 선수 정도까지 가면 플랜 A, B, C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 4명 모두에게 접촉하지는 않을 거고 한 몇 명 정도에게 접촉을 할까요? 오퍼는 다 냅니다. 오퍼는 다 내는데. 아 4명 다 모두 다 네. 내나요? 금액이랑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다 물어봅니다. 일단은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 팀에서 우리 팀에 대해서? 네. 너가 필요한데 너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팀에서 뭐 오퍼가 들어왔으면 그게 얼마 정도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야 근데 이제 그거를 거래가 또 되니까. 그걸 또 근데 고지고대로 말해주면 협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에이전스가 이제 잘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 싸움. 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LG에서 안 놀려고 할 거예요. 되셨으면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높게 측정이 되더라도 데이스는 잡으려고 생각할 거고 물론 거기 LG도 양의지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양의지가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LG는 유강남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금 롯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 양의지가 LG가 아닌 타 팀에 갔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LG로 간다 그러면 유강남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두산에 만약에 양희 선수가 두산으로 간다 그러면 박세웅 선수는 무조건 나오게 되고 그 바람에 박세웅 선수의 값어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박세웅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질 거니까 사실은 그 구단들이 돈을 쓴다고 그래도 물론 저희들이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쓰는데 주저하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쓰는 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포수만 있다고 해서 야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포수 말고 또 다른 투수, 야수들도 조합적으로 이렇게 잘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수에 대해서만 너무 큰 돈을 쓴다? 이거는 글쎄요,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값어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이 선수들이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지금 박동원 선수나 일단 유광정 선수 정도는 7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박세웅 선수는 그 밑에예요. 훨씬 밑에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할 것 같고요. 포수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른 야수들이나 투수들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키는 내가 헷갈린다. 씨.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의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롯데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잡겠다. 그렇죠. 그거네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플랜 A가 되는 게 박동원, 유강남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박세혁일 거다. 그렇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너무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네. 포수에 대한 정리는 여기로 딱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이렇다 저렇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예. 그러니까 어느 선수가 오든 간에 롯데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장단점은 다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판단은 구단 수뇌부들이 할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투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 투수가 8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태양, 정찬헌, 한현희, 김진성, 이재학, 원종현, 강윤구, 장시환. 강윤구 선수 이제 롯데자이언츠 소속으로 나갔고. 자, 이 8명 중에서 위원님께서 가장 데려와야 되는 선수, 어떤 선수를 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꼭 데려와야 된다, 안 데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도 하나 있을 때보다는 SSG 가서 좋은 성적을 냈고, 김진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NC에서 방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LG 가서 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 또 잘 던졌던 뭐 정찬현 선수라든지 위원님, 오늘 왜 이렇게 돌아가세요? 돌아갈 과감하게, 수밖에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이 중에 만약에 한 명 데리고 온다, 누구 데려야 됩니까? 저는 뭐 강규 선수 같은 팀에 있으니까 네. 왼손 투수고 롯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왼손 투수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강규 선수를 무조건 뭐 잡아야죠. 한현희 선수는요? 한인 선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가능성 말고. 데리고 오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말씀을 여쭤보잖아요. 일단 뭐 재료가 많으면요. 네. 어떤 재료를 쓰든 그러니까 간에 일단 그거부터 말해주세요. 이 그리고 나서 가능성 이야기를 합시다. 예? 위원님, 왜 이렇게 오늘 쪼그라드셨어? 선택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 다시 갈게요. 8명 중에 위원님이 뭐 내가 구단주로 데리고 온다. 네, 돈 있어요. 자, 누구 데리고 옵니까? 선택지가 있잖아요.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그 선수 아닙니까? 원정현 선수요? 원종현 선수입니까, 위원님은? 그럼 원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1이닝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네. 능력이 있으니까. 위원님 원종현 선수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윤규 선수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강인구 선수를 잡고 두 번째 선택은요? 한현희 선수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하실 한현희 거면서 하실 거면서. 한현희 선수인데 네.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유튜브를 할 때 왜 그 말을 조심하냐면 이 선수는 그 팀에서 잘 안 나와요.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네. 이제 그 가설을 세우는 네. 거예요. 가설을. 그러니까 FA를 신청했다는 거는 돈을 자기 값어치를 더 높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더 혜택을 보겠다고 생각해서 FA를 신청한 거지. 이 한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키움에서 잡지 못하면 분명히 서울권에 다른 팀에 갑니다. 서울권으로 네. 서울권으로 갈 거다. 네. 그럼 롯데는 지금 이 8명의 선수 중에서는 관심이 있는 선수가 일단 광윤구 선수는 잡으려고 하겠죠? 강윤 선수는 뭐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강윤 선수는 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강윤구 선수가 그렇다면은 올 시즌에 활약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롯데 유니폼을 입고? 큰 활약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그 구조상으로 보면 왼손 투수가 굉장히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뭐 내년 시즌에 올 그 가을 연습이나 그 마무리 캠프 때 얼마만큼 뭐라 그럴까요? 김주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올라와서 김유영 선수. 김용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큰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그 뒤에 받쳐줄 수 있는 선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뭐 같은 팀에 있었고 또 협상하기도 쉬울 거니까 일단 또 왼손 투수라는 특성도 있으니까 강인 선수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제일 또 성적이 좋았던 한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마땅히 또 오게 되면 팀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한현희 선수도 이제 그 구속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단 뭐 투수들은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구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기계도 많이 쓰면 닳듯이 구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속이 떨어지는 대신에 그 경험치는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오면 좋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정찬원 선수는 뜬금없나요? 정찬원 글쎄요, 선수? 좀 9위로 봐서는 롯데전에는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근데 9위로 봐서는 다른 팀하고 상대를 할 때 과연 롯데에서 정찬원 선수가 선수생활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또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원종현 선수는요? 원종현 선수 롯데가 같은 경우는 중간이 세니까 뭐 딱히 딱히 지금 필요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서준호 선수가 중간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사이드암 투수고 네. 뭐 거의 같은 구종을 던지는 투수고 또 나이로 본다면 서준호 선수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안 잡을 것 같고요. 또 온다고 그래도 물론 뭐 서준호 선수보다는 또 경험치도 많고 또 큰 경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건 뭐 플러스로 뭐 작용을 하겠지만 글쎄요 롯데에서 안 잡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모든 근데 선수들이 이게 이제 그 어떤 이거 뭐라고 해야죠? 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조합상 그렇죠. 예, 조합상 구색을 맞춘다 그러면 만약에 조합으로 갔을 때 뭐 최준용 선수, 구승민 선수 그 사이에 뭐 우타자 강한 타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타자가 우타자가 나왔을 때 원종현 선수 그리고 김원중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있으면은 도움은 되는 선수잖아요. 그거 다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재료가 많으면요 어떤 요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뭐 내가 중식을 먹고 싶다면 중식을 할 수 있는 거고 한식을 먹어도 한식을 할 수 있어요. 재료가 많으면. 근데 이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엔트리라는 거는 26명, 27명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투수는 한 팀에서 13명이나 12명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다른 야수들도 시합을 나가야 되니까 12명 안에 어떤 선수를 배치를 하느냐. 근데 같은 유형의 선수가 2명, 3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선수를 다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유형의 선수가 서준원이 있기 때문에 원정에는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오른손 투수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도 와서 잘 던지면 물론 선발로도 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석 선수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롯데가 오른손 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버떡 듭니다. 그러면은 뭐 투수 쪽에서는 일단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강윤구 선수 정도를 롯데가 좀 잡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근데 강웅 선수도 FA 실증에서 나간 걸 보면 모든 팀들이 지금 왼손 투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른 투수들보다 인기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이게 FA를 한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FA 신청을 하겠지만 또 내가 나간다고 해서 시장 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선수의 인생에서 뭐 한번 한번 해봐야죠. 한번 뭐 해볼 자기 자신의 이제 가치를 한번 증명을 받고 싶은 그렇죠, 마음은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포수와 투수 쪽에는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포수는 어쨌든 4명 모두에게 롯데가 일단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강의지 선수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이나 LG 쪽으로 갔을 때는 그 선수 유강남 혹은 박세혁 선수 쪽에서 롯데 올 가능성도 있고 박동원 선수가 기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기아에서 큰 출혈을 감수하고 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키움에게 현찰도 주고 또 신인 지명권도 주고 해서 또 좋은 선수도 주고 하면서 트레이드를 감행을 했고 또 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기아에서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가을 야구까지 갔는데 그 기아가 제가 알기로는 기아 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박동원 선수가 나왔다는 거는 박동원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한번 증명을 하겠다,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떤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예.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몇십억이. 그런 생각이 버떡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글쎄요. 기아로서는 뭐 박동원 선수가 다른 팀에 간다 그러면
정말 전력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있겠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과연 반대로 지금 롯데만 얘기를 하는데요. LG나 두산에서 박동원 선수를 원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SSG는 원할 수 있어요. SSG는 정말 알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진짜. 예, 네. 원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라는 선수가 못했고 그 다음에 김민식 선수가 있지만 뚜렷한 활약을 둘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타력을 갖고 있고 공격력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박동원 선수가 만약에 SSG 간다? 그럼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주 뭐 단장, 운영팀장, 사장, 감독, 코치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위원님 오늘 쉽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뭘 저렇게 삥 돌려서 말하고 뭐 저렇게 말이 많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다는 점. 아니, 이게 뭐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 판단에서는 박동원 선수를 LG나 두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을 거다. 아마 LG나 두산은 양의지 선수 정도를 데리고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마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하나 같은 경우도 배제를 해야 되고, 지금 뭐 키움에서 나갔으니까 키움도 배제를 해야 되고 돈이 없는 팀이니까요. 그 다음에 KT도 마찬가지고요. 기아에서 본인이 안 한다고 나왔고 갈 수 있는 팀이 없잖아요. 네. 그거 쉽게 생각해가지고 박동원을 외국어한다? 이 팀은 롯데, LG, 두산 정도가 아니겠나. 세 팀 정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SSG도 말씀하셨죠. SSG도 얘기했죠. SSG는 뭐 뜬금없는 팀. 거기는 막 양의지가 갈 수 있고 아무 사람이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박동원을 LG나 두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을 거다. 기존에 있는 포수보다 아주 뛰어나다가 판단. 방금은 또 LG 두산. 그건 얘기 잘못한 거예요. 뛰어나게 생각을 안 했을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박동원 선수 어디서 제일 오퍼를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롯데요. 그거를 뭐 말을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롯데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까지 가는 길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예상이나 다른 많은 팬분들 예상은 그거잖아요. 아니, 기아에서 큰 돈을 준다고 했는데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기아 말고 기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아보다 더 땡기는 팀에 어떤 오퍼가 있었을 것이다. 오퍼가 아니더라도 본인 생각도 뭔가 있을 거다. 본인 생각도 있고 오퍼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네. 좀 은근하게 이런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예상하고. 예. 그게 이제 롯데일 거다라고 일단은 뭐 예상을 해보는 그렇죠. 거죠. 1순위가 롯데고 2순위가 된다 그러면 아마 SSG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됐네요. 오늘 제가 볼 때 최윤석 PD가 이거는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편집을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허케 TV가 편집 없이 가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집 없이 가는데 오늘은 위원님께서 너무 복잡해요. 지금요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롯데가 어느 선수가 오든 간에 다 도움이 되고 장단점이 다 있는 선수인데 구단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생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서튼 감독이나 아니면 황민구 단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주 헷갈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길만 가지고 지금 따져보니까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해답이 나왔어요. 기아에서 오퍼를 제시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 했어.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롯데는 강윤구 선수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선수들이지만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일단 뭐 강윤구 선수를 먼저 잡는데 조금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김장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또 다른 팀에서 왔어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